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작년 이맘 지상전 최강자 한국의 K9 자주포 200문을 도입했던 이집트가 이제는 공중으로 눈을 돌려 한국의 FA-50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인 AOI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카이의 FA-50 공격 훈련기의 공동 생산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이집트에서 체결한 FA-50 훈련기 제작을 위한 협약에 이은 2차 합의였습니다. 카이가 이집트 국영 방산업체라는 거물의 현지 생산 파트너를 확보한 만큼 차기 이집트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카이의 FA-50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협약식에서는 압델라티프 AOI 이장과 카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OI에 따르면 카이는 기술 이전을 포함해 현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봉근 카이 상무는 카이와 AOI는 이집트 현지에서 공동 생산과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년 전 중국에서 도입한 K8이 카라코름 훈련기를 대체할 첨단 훈련기를 찾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집트는 117대의 중국산 훈련기를 운용 중인데 전략 모드 퇴역 예정으로 약 100여 대의 FA-50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도입이 13년밖에 안 되었고 그마저도 순차적으로 도입한 나름 최신의 훈련기를 이집트는 왜 그리 빠르게 대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속적인 기체 신뢰도 문제로 인해 참다 못한 이집트 공군이 조기 퇴역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성능에서 차이나.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K8이 훈련기는 아프리카 및 남미로 수출되어 운용되고 있는데요. 갖가지 결함으로 인해 운용국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다이아로그 아메리카스의 기사 "중국 좋은 친구에게 나쁜 무기를 판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수단이 운영 중인 K8 카라코름 훈련기가 야간 훈련 임무 수행 중 갑자기 추락하였고 이내 2명의 조종사가 숨졌는데 수단군 대변인 아흐메드 칼리파 알삼 준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술적 결함이라고 콕 집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중국은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이지만 반드시 양이 많다고 질 또한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방산 시장에서 자신을 러시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1대1로 사기극을 포함해 고객들에게 결함이 있는 장비까지 제공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중국했다. 현재 이집트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 기종은 한국의 FA-50, 중국의 L-15,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입니다. 이집트는 이미 중국에 크게 한번 당한 바 있어 또다시 중국산 훈련기를 도입하진 않을 것이고 사실상 FA-50과 M346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18일 군사전문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FA-50은 다른 경쟁자인 중국의 L-15와 이탈리아의 M346 훈련기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FA-50과 경쟁 중인 이탈리아 M346 훈련기는 러시아의 미그 를 이탈리아 업체가 훈련용으로 개조해 만든 전투기로 훈련기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쌍발 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A-50과 객관적 비교에서 확연한 세대의 차이를 보이며 성능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FA-50은 단발 엔진을 사용함에도 마 1.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지만 M346은 쌍발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최대 속도가 암속에 불과합니다. 무장 체계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M346은 최대 7개의 하드포인트와 최대 3톤까지 무장이 가능하지만 FA-50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2만 파운드, 약 9톤으로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특히 FA-50은 M346의 베이스가 된 미그-29 전투기와 직접 맞붙어도 우세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만큼 전투 능력이 뛰어난 공격 훈련기인데요. 또한 유지비와 가동률에서도 FA-50이 M346을 압도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A-50의 시간당 유지비는 3,500달러, 약 458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극히 우수한 반면 M346의 시간당 유지비는 6,000달러로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에 애당초 폴란드 역시 M346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던 결정을 번복하며 FA-50 48대 구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도 했는데, 당시 마리우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용 중인 M346은 안타깝게도 효율이 너무 낮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탈리아 측에 여러 번 알렸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FA-50을 선택한 이유이다. 특히 FA-50의 가동률은 85%에 이르러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의 특성상 초기 개발 비용보다 30-40년 운용되는 유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무기를 사왔는데 가동률이 낮고 유지비가 비싸다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국무기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한국무기는 육해공 불문하고 동급 경쟁기종 대비 절반 수준의 유지비를 갖고 있는데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안보 상황상 한국은 운용비용을 낮추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FA-50과 M346의 객관적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이집트가 FA-50을 선택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F-16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주력
전투기가 F-16인 게 FA-50 도입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왜냐?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FA-50의 기본 모델인 TO-12, 미국 로키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기종으로 한마디로 F-16과 FA-50은 매우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1982년부터 진행된 피스 빅토리 1 사업 때부터 총 7번에 걸쳐 F-16 전투기를 도입했는데요. F-16CD 176기, F-16AB 32기로 총 200기가 넘는 F-1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파일럿에 따르면 FA-50의 조종 환경이 F-16과 거의 유사해 6시간만 훈련하면 F-16을 몰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한 부품의 80%를 공유하기 때문에 FA-50 정비공들이 손쉽게 F-16을 정비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유사시 FA-50의 부품을 탈착해 F-16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정도이죠. 이러한 이점을 적극 활용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한국공군이 운용하는 FA-50과 F-16의 호환 시너지는 두 기체의 가동률 85%를 넘길 수 있게 해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이집트는 9년대화 사업을 통해 훈련기와 함께 4.5세대 전투기도 구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FA-50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KF-21의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카이는 이미 이집트 측에 현지 생산 라인 및 후속 군수 지원, MRO 센터 설립을 약속한 상태로 KF-21의 현지 생산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현호 카이 전 사장도 FA-50 고객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잠재 고객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죠. 물론 이집트가 FA-50을 도입하는 게 우선일 텐데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타임스 에어로스페이스 존 레이크 기자에 따르면 당초 이집트의 계획은 이탈리아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 즉 유로파이터 타이푼 24대와 M346 훈련기 24대를 인수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기술 이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공중에 떠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유로파이터는 유럽 각국들의 컨소시엄에 의해 제작되어 각 부품들을 국가별로 배정했고 이로 인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개발국마다 기술 이전을 꺼리다 보니 단일 국가 개발 기체와는 달리 기술 이전 범위가 현저하게 작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돈 받고 건네줄 건 건네주어야 하는데 비교적 단순한 기술의 이전도 쉽사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쪽에선 우리는 고난도 극비 기술이니 기술 이전 못하겠다고 버티고 다른 한쪽에서는 왜 우리만 손해를 보고 기술 이전해줘야 하나 라는 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형적인 조별과제의 폐해인데요. 이러한 결여된 책임의식 문제는 유로파이터 개발, 운영, 수출, 후속 지원까지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로파이터 계획의 난맥상은 공동의 책임은 사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독일산 나사, 영국산 전선, 이태리산 너트 각기 하나씩 흩어져 있으니 한 번 수리하는 데에도 수개월은 기본이요. 비용도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습니다. 영국 공군의 타이푼은 시간당 84,000유로, 이를 환산하면 미화 11만 4천 달러, 한국 돈으로는 1억 2,1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유지비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5세대 스텔스기인 F-22 랩터보다도 유지비가 더 나가는데 이 때문에 유지비 파이터라는 악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 2018년 이후 생산 중단 상태에 이를 뻔하기도 한 유로파이터는 최근 급변하는 유럽의 정세에 따라 독일과 스페인이 추가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앞으로 최소 7년 동안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전투기이고 FA-50과 함께 패키지로 대량 구매에 나선다면 기술 이전까지도 해줄 수 있어 이번 FA-50에 대한 현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유로파이터와 KF-21의 경쟁 구도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전 최강자 K2 전차와 지상전 시인 K9 자주포 패키지로 전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한국은 이제 동급 최강 FA-50과 세계 4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패키지로 전투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 해외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전통적 무기 강자인 미국은 몇몇 자기 쪽 사람들에게만 F-35를 팔기로 원한다. 또 다른 강자인 러시아는 멍청한 전쟁 중이라 미국이 제재하지 않더라도 무기를 팔지 못한다. 중국산 무기들에는 여러 악조건이 붙여있다. 아프리카는 이미 중국이 어떻게 케냐의 항구를 약탈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흥 무기 시장을 향해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이다.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돌파에 성공한 지금 덩달아 FA-50도 갑자기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인도도 나름 여러 버전의 티아스를 만들었고 개량하고 있다. 프랑스는 라파를, EU는 유로파이터를 팔려고 노력한다. 일본도 그들이 법을 개정하는 즉시 방산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 모두가 자신의 무기 산업을 구축하거나 가능한 한 현지에서 구매하고 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가치를 보고 있다. 오히려 푸틴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 주평 10년 전부터 주변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헛된 꿈이라고 했으나 20년 전부터 한국은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